어떤 섹터가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 하고 미리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섹터가 다시 살아요. 그냥 먼저 상상하고 먼저 가시지 말라. 그런데 이게 꺾이면 조금 나쁜 시그널이다. 제가 시장하고 멘탈 싸움이 이기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호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있었지만 그 2차 전지에 대한 우리의 네.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그 올라왔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고, 그다음에 5월달에 있게 되는 금리 인상,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도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기업 실적 생각보다 안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좋게 나온 기업들은 그 별로 호재로 반영이 네. 안 되고,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의 악재가 이렇게 반영되는 거 지금 보니까 그게 시장이 약화되는 증거예요. 이게 약간 찜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S&P 500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90% 이상이 사실은 그 컨센서스보다 높아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힘들게 미국 시장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그럴싸한 하락 요인만 하나가 나오면 시장은 금방 아주 크게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무한정 돈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지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분배 문제 나중 얘기고 일단 뭐 어떻게 나누든 뭐가 돈이 돌아야 우리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국부가 획득이 안 되는데 먼 주식 투자하는 돈이 늘어나겠어요.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이제 그동안의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또 부동산 PF에 관련된 그 2, 3의 금융권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부가 아니라고 할수록 더 걱정이 되는 이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죠. 어떤 섹터가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 하고 미리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섹터가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시장의 좀 아이러니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 막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야 PF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증권에서도 몇 개 없어진대.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증권사, 은행 이런 거 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싸게 살 수 있는. 네. 아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는 빅딜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얘는 왜 PF 때문에 망했지? 얘 조그만 애가 욕심 때문에 무리하다 망했습니다. 그래? 그럼 커야 되네. 빅. 응? 그러면 미국 그 은행들 합병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봐.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게 터지는 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터지기만 해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터지면 쫙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거요? 큰 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야 증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엄청난 빅뱅이 일어날 거예요. 금융권도. 그러니까 금융권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뭐 해서 뭐 지방 건설사 우리가 이름 듣도 보도 못하는 게 뭐 몇 개 날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파가 미치니까 뻥 하고 터지면 살아남는 몇 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설주도 이제 뭐가 살지.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전체가 그러면 축 하고 가라앉겠지만 그거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셔야지. 예를 들면
2차 전지 어떻습니까? 그 2차 전지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뭐 비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거를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고 왜냐하면 변수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다가 꺾여서 왜냐하면 안 꺾이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렇죠. 수급의 이상 때문에 꺾이면 그 꺾임의 그 정도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그게 되면 이게 다시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지금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얘네들은 끝났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2차 전지나 포스코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이쪽 가세요.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열어놓고 지금 가고 있는 놈이 잘 가나 언제 죽나만 관심을 쓰시고 그다음에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가는 거예요. 현상이 우리한테 보여졌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2023년은 시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로만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상상해서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항상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난 그 이제 후유증을 겪는 기간에는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도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 느낌으로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그 선택하는 대상은 지금보다 미래가 확실하게 낫다는 게 보장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너졌는데 죽어? 이거가 먼저 확인돼야 되고 그렇죠. 안 죽는다 살아. 근데 앞으로 이게 잘 가는 거야? 이제는 더 없는 거야? 그게 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연습을 지금은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반도체도 뭐 힘은 들지만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빨리 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뭐 막 폭락해서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린 거니까 그냥 담아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0일 2평이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단 주식 좀 줄이고 그 해당되는 종목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보십시오 시장을.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그냥 모든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도 10일이 꺾이면 그러면 물량을 줄여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 말이 많잖아요. 뭐 2차 전지 이거는 무슨 팀이 누가 하는 건데 뭐 몇 조를 동원해서 뭐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훅 달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우리랑 아무 관계 없고 나는 내가 잔 주식을 언제 잘 파냐에만 관심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작전 세력이건 뭐건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뭐 CFD 계좌를 해서 뭐 외국인으로 샀거나 안 샀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흔적은 시장에 그냥 남아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흔적만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그 흔적으로 추적하기 가장 심플한 개인들이 보기에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뭐냐면 그 매일 뭐 증권사에 전화해서 그 거래원 뭐 어디가 얼마 판 게 뭡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라는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그 5일 이동 평균에서 이격이 크면 막 팔라고 그러잖아요. 이격이 이렇게 큰데 이제 훅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제한된 시장에서 가는 놈은 원래 이격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격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밑에 쫓아가고 있는 10일 2평이 죽나 안 죽나만 보라. 10일 이동 평균이 살아서 쫓아가면 그냥 기다리시라. 그러면 접었다 다시 또 가고 그런다. 네. 그런데 이게 꺾이면 조금 나쁜 시그널이다.
그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용케도 그런 지금 잘 나가는 그 두 개의 그룹의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매매 결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일반 투자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다시 그 가격이 좀 전체 좀 낮아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주도주인 2차 전지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한번 바뀌고 나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주도주를 사야 된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게 두 개를 다 열어놓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같아선 2차 전지나 포스코 이쪽 관련에 워낙 많이 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안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좀 빠지면 다시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시장이 그렇듯이 시장이 한번 이런 거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바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주식이 지금 돈을 버냐 앞으로도 버냐를 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일반 대화로 쉽게 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경기 사이클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 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이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들어갈까를 따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변화가 있으면 주도주가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경기 침체가 끝나고 연준이나 뭐 다른 여태 이건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영국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뭐 10.1%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대로 미국 연준이 야 이제 금리 내릴게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살아나는 산업이 생겨요. 그럼 걔가 주도주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먼저 상상하고 먼저 가시지 말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파악하고 그때 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권도 위험해. 그러면 이거 살 찬스 있어? 금융주 너 좀 기다려. 그렇게 생각을, 건설? 너 좀 기다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정말 많이 오른 2차 전지주가 많이 오르었으니까 싸지 않다라는 이유가 아마 가장 또 그렇죠.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 사이드에서 이 그동안 별로 못 오른 주식들 이것도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른 게 제일 많이 빠지죠. 많이 오른 게 제일 많이 빠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죽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왜냐면 오른 게 없는데 뭘 빠지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가격은 개미가 만든다. 네,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추격해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상승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관은 그렇게 만류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막 신용 얻어서 2차 전지 관련 포스코 이렇게 해서 샀는데 만약에 이게 물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삼성전자 카카오에 물렸지, 어떻게 해서 또 했는데 여기 또 물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외국인 기관이 자기네 혼자 사면 마지막 가격 누가 만들어요? 개인이 안 사는데.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다 물려 있는데. 물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 유동성에서는 선도주를 쓸데없이 죽이면 안 돼요. 선도주를 절대로, 이건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 근데 우리가 뭐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자기네들이 편입이 있다든가 이게 이쪽이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기관들이 자기가 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시장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시장은 잘못 가는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은 가는 게 그냥 시장의 길이에요. 그거를 기관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누가 거기다 대고 이게 잘못 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서 아 이게 이쪽으로 대형주로 몰아야 돼. 이거는 더 웃기는 거죠. 그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저희들 30대 넘으면서 안 한 짓이에요. 참 약간 너무, 기관 네. 요즘 그 뭐 기관이 됐든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네. 이렇게 느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기다리면 다 오는데 상황이 얘기해 주는데 아니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기껏 가는 놈을 딴주 걸어서 넘어뜨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나이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4월 이제 끝 부분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혹은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악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 이 악재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제 매달 그냥 줄 서서 막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예측컨대.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장 외적인 호재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전혀 다른 쪽의 문제들이 극적으로 뭔가가 뭐 결론이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호재는 이런 거예요. 근근히 유지한다가 호재, 악재는 분명히 나빠진다. 그러니까 벌써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가 악재에 견줄 만큼 무슨 반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힘도 약하고 점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은 이제 조금씩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가라앉는 것보단 그냥 뻥뻥 터져서 툭툭 떨어지는 게 투자하는데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 대응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어떤 것도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침체로 가는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가 밑으로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단 내리시라. 지금은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다가 만약에 충격적으로 오건 충격적으로 안 오건 이게 경기 침체가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시장이 어느 수준에 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올해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그렇죠. 전환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조정이 깊을수록 상승은 빠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조정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순간의 아픔이잖아요. 계속 아픔. 그 이런 거잖아요. 무슨 나쁜 불치병에 걸려서 앓는 것보다 딱이 한 대 맞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시장이 우선 겁이 안 나요. 제일 이런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쫓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매를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내겐 기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크기 물론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참 어렵게 한 네. 몇 번 만에 이제 2,500선 돌파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차례. 네, 그렇죠. 정확히 네. 네 차례죠. 이게 지지는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무너지는 조정이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네 차례나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매물대가 이 2,600을 넘어서면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8, 9개월 걸렸거든요. 8, 9개월. 2,500을 네 차례 공략하는 게 그런 게 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벽이 굉장히 생각보다 두꺼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무게에다가 조그만 충격만 되면 다시 2,50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는 거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나서 2,300 갑니다 이러면 아, 저런 나쁜 사람 막 이렇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2,300 가면 얼마나 찬스예요. 현금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지금에서는 현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게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딱이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쁜데. 네, 그 정도로 이게 처리할 수 이게 저도 죽지는 않는다. 네, 40몇 년 시장에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은 맨날 그렇게 있지만 제가 시장하고 멘탈 싸움이 이기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먼저 펀드 운영 책임지고 이럴 때는 막 원형 탈모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한 발 이렇게 좀 지금은 빠져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면 10일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안 죽으면 나는 그냥 계속 갈 때까지 갈 거고 그래서 이익을 더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충격 와서 빠지면 그럼 땡큐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장이 되게 편해져요. 시장 보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개인 투자가는 그게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150 인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네. 베팅을 건 개인들이 참 많은 네, 그러니까 것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러면 이거를 누가 걸었겠냐? 쉽게 얘기하면 에코프로 없는 개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에코프로 같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강세를 계속 믿는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7,242억 지난 월요일까지 제가 보니까. 아, 상당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차장고가 지난 월요일 날 20조 돌파했어요. 그러면 뭐 그거에다가 이거는 이제 숏을 보고 있는 거고 신용융자가 코스닥만 10조가 넘어서 이제 코스피를 역전했고 이러면 너무 팽팽하게 양쪽이 지금 대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사달이 나도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아 그래 그러면 저게 이제 한쪽은 져야 돼, 좀 마주보고 달리는데 누군가 하나 지겠지.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마음 편한 건 알 수 없으니 그냥 뭐 한 절반 가까이 현금 비중을 들고 가자. 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예.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자. 네. 올해는 대응하는 장이에요. 올해는 예측하고 미리 가 있으면 아니 우리가 그 2차 전지 그쪽이 그렇게 오를 줄 작년에 알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 몰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들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생각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